안녕하세요. 저희는 울산 울산 울주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스태프 스태프 니키타 깜찍이 소다. 살인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9월 27일 개막하는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우리 영화제에 오실 관객분들한테 친구가 추천을 해주듯이 소개하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움프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처음에 산악영화를 만났을 때 그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움프에 처음 올 때도 새로운 영화제에서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었지 산악 영화가 특별히 뭔가 더 다를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 영화제 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개막을 하기 전에 영화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지금은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가 됐습니다. 진심이시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똑같이 진짜 산악영화라는 장르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움프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산악영화를 접하면서 산악영화들도 되게 다양한 장르들이 있고 또 진짜 남들한테 소개시켜줘도 괜찮고 재밌는 영화들이 엄청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영화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유난히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물론 싫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장르 영화들에 비해서는 접근을 할 때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산악 영화에 다른 영화들보다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번에 영화제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좋은 경험으로 좀 산악 영화를 많이 접하게 돼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제 오늘 그 생각을 한번 바꿔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러 테마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테마는 바로 긴장되는 산악 영화입니다. 바로 깜찍이 소다의 첫 번째 선정 영화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도쿄까지 27,000원으로 갈 수 있다 하면 가실 거예요? 당연히 가죠. 왜 안 가요? 가실 건가요? 저는 저희 집 가는 비용보다 싸요 그게.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갈 거잖아요. 너무 당연히 싸니까. 가죠. 이 영화의 처음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시작해요. 주인공과 주인공의 친구들은 우루과이에서 미식 축구를 하는 친구들인데 이 미식 축구가 있는 이 학교에서 단돈 45달러로 우루과이에서 칠레까지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데려와도 상관없고 자기 가족들을 데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칠레 엄청 높은 산, 바로 이제 이 제목과 같은 안데스 설원이 있잖아요. 그 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난기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뭔가 이 기장님의 실수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친구도 탔고 가족도 탔다고 했잖아요. 내 뒤에 있는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집단이 어떻게 생존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기심과 그리고 어떤 사람의 희망 뭔가 그런 희생 그런 정신들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과 비극 그 사이의 이야기다 라는 이제 나레이션의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를 진짜 2시간 30분 동안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그 127시간이라는 영화인데요. 영화 내용은 2003년 미국이 배경이고요. 거기에 블루존 캐년이라는 곳에 트레킹을 하러 다니는 아론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아론이라는 인물은 트레킹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매주 주말마다 이 블루존 캐년으로 트레킹을 다니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길 가는 관광객이 길을 잃었어. 그러면 가가지고 지도만 보고도 여기 저기로 가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데려다 줄 정도로 그렇게 빠삭한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넘치게 혼자서 트레킹을 가다가 이렇게 절벽을 내리고 오르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위가 함께 떨어지는데 그 바위에 팔이 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한 상황에서 이 인물이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지, 모면을 할지, 이게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고요. 어떻게 이 한 명의 인물 가지고도 서스펜스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한정된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출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산이 배경인 영화를 통해서 조금 그 배경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산악 영화에 조금 들어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입문용으로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긴장시킨 영화는 프리솔로라는 영화인데요. 프리솔로라는 것 자체가 그 최소한의 안전 장비조차 없이 암벽을 맨몸으로 오르는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 두 분이 말씀하신 영화들과는 달리 다큐멘터리 영화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극영화도 아니고 픽션이 아니니까. 완전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영화가 못 나올 정도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이 놓아지지 않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분의 이제 연인이 나오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이분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니까 너의 연인, 소중한 존재가 있는데 너는 이런 일을 할 때 그게 의식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야, 내가 이 사람을 두고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주인공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일은 이 프리솔로 클라이밍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활동을 해야지만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 제가 그런 입장이었을 때도 있었고 반대로 그냥 그렇게 걱정시키는 사람이 있을 때 좀 주변을 생각해주면 좋을 걸 이런 아쉬움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단순히 등반 장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아있던 저를 긴장시킨 영화였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은 넷플릭스에서 감상을 할 수 있고요. 127시간의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솔로는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저희는 일말의 돈 받지 않았고요. 그냥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첫 테마를 소개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는 올해 움프의 추천작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실 분 빠번 안 하나요? 늦었어요. 한 번 더 하죠. 빠밤하죠.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두 번째 테마는 올해 움프의 추천작입니다. 빠밤. 첫 번째로 소개하실 분은 누구죠? 하고 싶으신 분 하세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올해 움프 상영작은 아시마라는 영화입니다. 아시마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소녀 클라이머의 이름인데요. 7살 때부터 클라이밍을 시작했다고 하고 13살의 모습으로 이 영화에 나와요. 어른들도 성공하기 힘든 코스를 아버지의 엄격한 훈련 아래에서 2주 만에 성공을 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좀 연상하게 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위플래시가 처음에 이제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막 보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의견이 갈렸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은 이렇게까지 몰아쳐서 될 일이 아니다. 굉장히 폭력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역시 저렇게 엄격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결과가 나온다. 스승이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인 분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천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교육의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줄 영화는 탈론과 리키의 도전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사는 탈론과 리키라는 두 소년이 함께 커가면서 스키를 배우는 과정을 다룬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 두 인물이 약간 성격을 대비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훈련을 하면서 실패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누군가는 실제로 도전하는 와중에 함께 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도 무언가를 도전해내서 성취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성장 영화 같기도 하고요.
산악에서 스키를 탄다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다루고 있으니까 스포츠 영화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생각보다 스포츠의 역동성이나 익사이팅함이 앞으로 나서 있진 않아요. 이 두 아이는 니르앗 퍼스트 네이션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캐나다에 어렸을 그 옛날부터 살았던 분들이 이제 좀 차별을 받기 시작하면서 좀 격리되고 좀 이런 분들이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두 아이가 스키를 배우는 것은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은 단순히 스키를 배운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곳의 문화를 배우고 계승한다 라는 것에 조금 더 가까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진한 성격은 드라마적인 성격이에요. 잔하면서도 이 아이들의 성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이 영화를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개할 영화는 8개의 산이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앞서 소개해주신 영화들은 다큐멘터리였던 거죠? 두 작품. 네네. 네. 이 영화는 이제 픽션 영화인데 두 소년이 일단 나오고요. 이 주인공 소심해요.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를 동경하기도 하고 또 약간의 질투심도 느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를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두 친구들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소심한 남자 주인공은 도시에서 살다가 잠시 여름 동안 사는 휴가에 온 친구고, 근데 얘는 계속 그 촌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엄청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브루노가 주인공인 피에트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나오고, 제가 말씀드린 게 한 15분? 20분 정도의 얘기고 그 중간에 큰 사건이 터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피에트로가 계속 도시에 있었는데 다시 이 공간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공간에 와서 브루노를 만나서 현재 30대의 자신의 선택과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하면서 앞으로 삶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거에 대한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왜 영화의 제목이 8개의 산인지는 영화를 끝까지 보셔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소심남 남자 주인공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시면은 이제 영화제에 오셔서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4대3 비율의 꼭 영화관에서 보셔야 돼요. 너무 아름다운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들이 나오는데 정말 예쁘고 히말라야도 나오거든요. 두 공간의 아름다움을 엄청나게 잘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꼭 영화관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눈이 녹은 후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친구 3명이 있는데 셋이 같이 이제 등반을 갔다가 주인공인 사람이 몸이 아파서 도중에 포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는 계속해서 간다고 해서 이제 친구들을 보내요. 근데 이제 이 조난을 당해서 2명이 실종이 돼요. 두 친구 중에 여자친구는 끝내 생존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자친구가 죽을 때까지 그 남자친구도 계속 같이 있어요. 옆에서 그 순간에 같이 목도를 해요. 주인공은 소중한 친구가 떠났으니까 같이 있었던 친구한테 어떻게 됐는지를 묻고 싶지만 또 한편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너무 힘든 경험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도 있고, 이 친구가 죽기 전에 편지를 남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그래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식의 내용을 남기고, 이 주인공도 그 편지에 따라서 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프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영화들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이나 위험을 극복하는 의지나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고, 뭔가 삶이 지쳤을 때 봤을 때 뭔가 나도 힘이 나는 그런 영화들도 있지만, 동시에 이 산을 오르는 것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움프에서 소개하는 좋은 영화들 같이 보시면서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치월장하다. 이런 말은 잘해, 파내붙은 말. 세 번째 테마는 나를 가장 감동시킨 산악 영화입니다. 빠밤.
저는 작년에 움프에서 일하면서 14좌 정복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때 영화를 보고 쓴 블로그 글이 있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왕등에는 16년이 걸렸다. 이 기록은 라인홀트 메스너의 것으로 기억되지만 이 등반을 가능하게 한 것은 수많은 네팔 셰르파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셰르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못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분이 님스 푸르자라는 분인데 이분은 셰르파 가문 출신이에요. 이 히말라야를 비롯해서 여러 전 세계 고산 등반의 역사를 사실 주로 유럽인들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셰르파들의 무수한 도움이 있었고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이 먼저 가서 약간 개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기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진 가족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게 네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이 아쉬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8,000m급 14좌 왕등을 7개월 만에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언론의 관심이 주목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올라가기 전에 최단 그 기록은 7년이 걸렸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분은 이 도전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전문 셰르파나 등반가도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단지 이분은 지금까지 이 서양인 셰르파분들은 이름 없이 그냥 사라져갔던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선언했던 7개월보다 한 1개월을 더 단축시켜서 반년 만에 등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 좀 정통적인 등반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이 성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님스 푸르자는 만약에 이 기록을 유럽인이나 제1세계 사람들이 세웠다면 다르게 반응했을 것 아니냐라는 발언도 해요. 실제로 자기는 이 네팔인 그리고 네팔의 셰르파들을 대표해서 등반한 거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유령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목숨을 걸고 뭔가 도전을 하는 사람을 저 같은 일반인은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산을 올라가야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여서 조금은 공감이 되었던 좀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위대함 대리. 네, 대리 충족을 할 수 맞아, 있는 맞아, 것 맞아. 같아요. 위대함. 보고 나면 중요해. 괜히 나도 같이 막 뭐 한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들을 영화를 보면서 위대함을 대신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영화의 뭐 좋은 그런 효과 중에 하나죠.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그 티벳에서의 7년이라는 영화인데요. 하엔리 하러라는 등반가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분이 히말라야 등정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고지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포기를 하게 되고 심지어 내려오는 도중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을 해요. 그래서 영국군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몇 번이나 탈출 시도를 감행한 끝에 이제 자기의 동료와 함께 탈출 성공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티벳이에요. 네, 사실 하엔리는 되게 좀 이기적인, 좀 자기를 좀 먼저 생각하는 이런 인물이에요, 사실. 근데 티벳에 가면은 뭐 저희 알다시피 그쪽에서는 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평화로운 나라, 종교적으로 조금 결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아는 달라이라마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 하엔리도 거기에 가가지고 달라이라마가 나서 감화가 되고 그 하엔리가 어떻게 좀 사람이 인간적으로 좀 영적으로 좀 성장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다룬 영화예요. 어떤 혹자들은 이 영화에 대한 비판을 좀 물론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인물이 밟고 가는 그 과정을 함께 밟아 나가면은 자기의 심적으로 그 어떤 영적으로의 그런 성장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영화는 웅장한 영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악 영화제에서 산악 영화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면은 조금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어떤 영화를 선택했는지 몰랐잖아요. 한번 소감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네. 뭐 공교롭게도 겹치게 본 영화가 없어서 오히려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전 움프를 하면서 네팔에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트레킹 정도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모으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PT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의외 되게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고 저희 사무실이 영남 알프스 산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일을 하다가 중간에 너무 잠이 오면 잠깐 앞에 홍룡폭포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조금씩 영남 알프스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건강해지기도 했고 일단 건강해지니까 좀 더 움직여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올해부터는 프리다이빙을 취미로 시작하게 됐거든요.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움프에 오셔서 여러분도 뭔가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고. 일치월장하다. 사실 양심 고백을 하면은 등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힘드니까 이게 산이 싫은 건 절대 아니고 싫으니까 이게 좀 힘드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움프에서 좀 일을 하고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여기에서 좀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산 속에서 공기를 좀 맡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움직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영화 자체도 산악 영화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이번에 일을 하면서 클라이밍 수업도 등록을 해가지고 클라이밍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산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영화제를 마무리할 때쯤에는 등산을 한번 해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그래, 진짜. 영화제 끝나고 다 같이 스태프들끼리 그 종종 등산 가거든요. 그래요? 그때 같이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저는 프리다이빙, 그 살인미소님은 클라이밍을 클라이밍.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깜찍이 소다님은 그런 거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아, 만들어내야 돼. 지금 빨리 하나 끊어야 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건 맞아. 맞죠. 저처럼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여기 와서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뭐 건강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영화 얘기를 하면은 저도 영화를 좀 그래도 나름 많이 본다고 생각했는데 산악 영화는 진짜 모르는 게 진짜 많았구나. 두 분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을 보면은 인생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그 과정 자체가 삶이랑 똑같다고. 산도 오르고 내리고 그런 계속 변환점이 계속 있잖아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 내려와야 하고 다시 올라갈 때도 있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도 그런 지점들을 다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산과 같이 삶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화제에 오셔서 산악 영화를 보시면서 또 삶에 대한 공부? 그런 성찰도 같이